네, 안녕하십니까. 최승문입니다. 어저께 하루 쉬었어요. 어저께 하루 쉬었는데 쉰 이유가 이거 보이십니까 여기? 어저께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여기가 찢어졌어요. 2.8cm 정도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뭐 문제 없어요. 예, 성형외과 가가지고 이렇게 잘 꼬맸어요. 예, 잘 꼬맸는데 피가 많이 나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유리지님 어서 오시고요. 예, SDN님도 어서 오시고. 어, 그래서 어저께 하루 쉬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할 거고요.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전략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하고 싶어요. 종목은 종목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찾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종목보다는 지금은 시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목들도 많이 얘기할 거예요. 얘기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들은 음,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들은 또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조영수님 감사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제가 말을 좀 바꿀게요. 좋아하는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했던 그런 얘기들을 좀 스토리를 좀 많이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실을 파악하는 그런 오늘은 방송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보거나 아니면 시황을 볼 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네이버에 무슨 뭐 종목 토론방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오는 것들이 저도 가끔 가서 이렇게 읽어봅니다. 읽어보면 대충 한 95%는 너무 죄송한데 엉터리고요. 한 3%는 수준이 좀 있고요. 한 0.5% 정도는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500명에 1명 정도. 그리고 진실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오늘은 왜 외국사 골드만삭스, CLSA, JP모건, 모건 스탠리, HSBC 옛날로 따지면은 크레딧 스위스 지금은 그 망했죠. 아니면 도이체, UBS 그 다음에 뭐 일본까지 가면 노무라 다이와 이런 글로벌 IB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커버한다라는 의미인데 커버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을 폴로우업하고 우리나라 시장을 소위 뭡니까? 리포트도 쓰고 전략 리포트도 쓰고 그 다음에 각 종목별 추천 리포트도 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정의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저는 과거 한 25년 전부터 뉴욕에 저는 원래 삼성물산에 입사했었어요. 삼성물산. 왜 삼성물산에 입사했었냐면 삼성물산에 입사를 하는 게 그때는 제일 잘난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무슨 그 바바를 입고 히드로 공항에 내려가지고 무슨 뭐 무역 관계된 일을 하고 뭐 옛날엔 그랬어요. 어쨌든 그래서 뭐 옛날로 따지면 뭐 주대우, 삼성물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상사라고 많이 그러는데 일본은 이토추 아니면 미쓰이물산 아니면 미쓰부시 전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니까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좀 틀릴 수 있는데 미쓰부시 불산 코퍼레이션, 미쓰부시 코퍼레이션, 미쓰이 코퍼레이션 지금도 일본은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어쨌든 거기 갔다가 삼성증권으로 자리를 옮겨서 뉴욕으로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뉴욕에 있다가 런던에 있다가 도쿄에 있다가 홍콩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시를 보시면 외국인이 얼마 샀다. 그다음에 우리가 외국인 오늘 뭐 얼마 샀어. 공시가 뭐 나왔어. 어떤 외국인이 뭐라 그랬어. 어떤 글로벌 IB가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가 뭐래. 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좀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거를 딱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이거구나 라고 이제 그것을 알고 주식시장에 정상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루크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외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외국인 이렇게 오늘도 외인 합계 이 화면 좀 보여주세요. 외인 합계가 오늘 이 8천억이죠? 이거 8천억 맞습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8천억 사고 있어요. 개인이 1조 3천억 팔고 있고 그 외인이 지금 계속 많이 사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도대체? 네. 유리진님 이거 뭐예요? 이거 외국인이 사고 있는 거 이거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종목을 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목 얘기도 많이 할 거예요. 어디 도망가지 마세요. 네. 이거 뭡니까? 외국인 이거 사는 거. 누가 사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네. 누가 사는 겁니까? 지수를 사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패시브로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산다. 네. 네. 외국인은 하이에나로 생각한다. 그렇죠? 오케이. 외국인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정영숙 님이든 유리치 님이든 지금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좌던 우던 극우던 극좌던 막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외국인은 하이에나로 생각합니다. 라고 지금 제 채널이 있어요. 제 채널 좀 올려주세요. 제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 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대요. 자, 중간에 재미없으니까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CLSA가 크레딧 리온의 시큐리티즈라는 CLSA에서 우리나라 관련된 전략 리포트가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CLSA는 뭐 하는 회사냐? CLSA는요, 대체적으로 아시아를 커버하는 증권회사예요. CLSA 리포트는요, 보통 리포트가 딱 나오면 하드카피로 나오면 앞에 이제 멋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 내용에 맞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항상 참 갖고 싶은 리포트 중에 하나였어요. 과거서부터. 근데 CLSA 증권이 이게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이게 중국 회사로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넘어간 지 꽤 됐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이 그레이드가 좀 떨어졌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CLSA는요. 누가 만들었냐면 글로벌 IB의 높으신 양반이랑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홍콩 신문의 기자가 같이 손을 잡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쓰는 리포트는 굉장히 자극적일 때가 꽤 있어요. 그런 다음에
NT 할 때가 있어요. NT라는 거는 어떤 회사는 다 좋다고 그러는데 얘만 나쁘다고 그러고 어떤 회사는 나쁘다고 그러는데 얘만 좋다고 그러고 이럴 때가 꽤 있어요. 네. 그래서 CLSA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외국인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좀 말씀드려 볼게요. CLSA는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이재명 정부가 정책적 지원과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맞물리면서 한국 시장의 그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능하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외국인들이 여기 보면 다시 여기 보여주시면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제 모니터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오늘 8천억 어저께 7천억 그리고 2,600원 여기 살짝 팔고 사는 우리나라 시장을 사는 게 조금 뭐라 그럴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다. 오래간만에 보는 연속적인 매수다.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가능하냐? 제가 특히 어디 있을 때 얘기했나? 특히 런던에 있을 때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요. 신뢰가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네. 신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10년 전, 15년 전. 어쨌든 신뢰가 없어요. 왜냐? 심심하면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대주주만을 위한 어떤 거래를 한다든지 쓸데없는 사업에 참여를 한다든지 합병을 하는데 합병 비율을 이상하게 가져간다든지 배당을 이만큼 해야 되는데 요만큼만 한다든지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지금도 적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초등학생도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배당 수익률이 대만보다도 찾으면 조금 틀릴 수는 있는데 그냥 컨셉만 말씀드리면 지난 10년간 대만보다도 낮았던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이머징 마켓에 있잖아요. 모간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요거 저 쓸게요 여기다가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MSCI 이머징 마켓에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지수에. 이머징 마켓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 말로 하면 저는 좀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 말로 하면 뭡니까? MSCI 이머징 마켓은 옛날 말로 하면 뭐예요? 중진국이란 얘기죠. 우리 요새 그런 말은 잘 안 쓰지만 그렇죠? 저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이면은 아주 개도국인데 중진국 약간 느낌이죠. 그렇죠? 요 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다른 게. 개도국은 프론티어 마켓이라고요. 프론티어 마켓이라고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린 여기 있는데 그러면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가 이머징 마켓입니까?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진짜로 우리가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스스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중진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응? 아무리 우리가 모데스트하다 그거 뭐지?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를 낮게 보려고 해도 중진국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선진국이지. 저 어렸을 때는요. 저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어렵고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 좀 어색해요. 저는요. 나이가 드신 분은 그럴 거예요. 어색해요. 근데 어쨌든 CLSA에서는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중진국의 평균. 네.
중진국의 평균,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의 평균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진국은 뭐 가지도 않아도 되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냐면요. 이머징 마켓의 평균이면 코스피 프라이스북 PBR 요거 좀 지워야 되겠다. 쓸 데가 별로 없어. 네. PBR이 어느 정도냐면 PBR이 한 1.4배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PBR은요, 이건 레이시오니까 이걸 어떻게 쓰냐면요, 보통 이렇게 써요. PB. 예. 외국계 리포트에서는 이렇게 써요. 우리는 PBR 이렇게 쓰죠. 예. 요 PB가 1.4배. 배는 어떻게 쓰냐, 이렇게 X로 표시해요. 몇 배 그래가지고 1.4배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오늘 나온 거예요, 리포트가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배당 성향이 신흥국 평균인 41%로 올라가야 되고, 네, 41%로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배당 소득세율이 세율이 25%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라고 오늘 리포트 나온 숫자를 말씀드리면 4,505까지 올라갈 수 있다. 코스피가. 이런 리포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조건들이 많아요, 근데. 예. 그렇죠? 근데 이 4,505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 그 화면은 뭐 이거 보여줄 필요 없지. 네, 이거 말고 네, 이거 잠시만요. 네. 네. 그러면 정부의 코스피 목표가 5천 아니에요. 5천이면은 4,505, 5천 뭐 좀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정부의 코스피 5천 목표도 진정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권자의 3분의 1이 주식 투자자예요. 그렇죠? 이거는 주택 보유자와 거의 숫자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이 아니죠.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뭐 발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금투세인가요? 예. 관련해서 대주주를 그 양도세 죄송합니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하겠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저의 그냥 그 혼자만의 생각인데 대주주가 50억이 말이 되나요? 어쨌든 양도세라는 것은 어느 선진국 시장에도 있을 법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저를 욕하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있긴 해요. 존재는 해요. 그런데 존재하지만 다른 또 데는 뭐 매도세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그 뭡니까 우리가 세금 내는 거 많이 있잖아요. 매도할 때. 그냥 매도세라고 그럴게요. 그래서 좀 애매하고 그렇게 따지면 배당률도 별로 안 좋았고 그다음에 대주주 위주로 회사가 조금 이상하게 몇십 년 동안 움직였고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면 할 말은 있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선진국 수준으로 양도세를 갖다가 부과할 것이다. 부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선진국 수준으로 해. 이게 제 얘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선진국에는 이 양도세, 캐피털 게인 텍스, 자본이득세라고 그러죠. 자본이득세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멀지 않아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100%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5년 후에 되든 10년 후에 되든 그건 분명히 될 텐데 그러면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선진국 수준으로 하라고요. 얼마나 배임이 많습니까? 횡령까지는 모르겠어요. 횡령은 도둑놈들이니까 그것까지 제가 뭐라 그러진 않겠어요. 근데 얼마나 배임이 맞아요. 다른 것들을 다 해야죠. 그러면 배당도 많이 주고. 예. IR도 열심히 하고 지금 IR 열심히 안 하는 그 소위 그 뭡니까? IR 열심히 안 하는 소위 상장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회사들도 옛날에 그 롯데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롯데 뭐 그 대주 지분이 많은 회사 이름 전혀 IR 안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과 이렇게 관련된 그 아래 동네에 있는 회사들 있죠. 그 벤더들 예를 들어서 뭐 또 딱 집어내면 또 기분 나빠하실까? 예를 들어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IR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능하느냐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상법 개정이 있죠.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축소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CLSA는 반도체 금융 조선 원전 지주회사 이거는 뭐 의미 없어요. 아니 다 좋아하는데 반도체 금융 조선 원전 지주회사 콘텐츠 문화 그 뭐 안 좋아하는 회사는 뭔데? 의미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외국 증권사라는 회사는 무슨 회사고 외국 자산운용사라는 회사는 무슨 회사고 그다음에 외국인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왜 이거를 오늘 이렇게 사고 있는 애들이 얘네들 뭐냐 도대체? 얘네들 뭐예요? 네. 얘네들 뭐예요? 사고 있잖아요. 뭐예요 얘네들? 이거요 설명하기가 되게 길어요. 근데 약간 엉터리식으로 짧게 설명할게요. 왜냐면 길게 설명하면 되게 길어. 예. 길게 생각하면 되게 깁니다. 예. 자, 이걸 어떻게 지우는 거야? 예. 뭐 이런 거 잘 못하니까. 아, 여기 있네. 네. 지웠어요. 네. 그러면 이 위에다 그냥 쓸까요? 중공 자본이 사는 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만 얘기하자고요. 네. 현명아님. 아는 것만 얘기하자고요. 네. 그런 페이크 뉴스 같은 것들을 믿지 말고 아는 것만 얘기하죠. 아는 것만. 네. 네. 저는 그런 것들이 현명아님이랑 저랑 여기서 한바탕 싸워도 되는데 네. 아는 것만 얘기하자고. 보셨어요? 중공자본이 사는 거 보셨어요? 보셨냐고. 전화 왔어요. 북경에서. 나 누군데? 나 我是孙繁星我现在卖的你的三星情价뭐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렇게 돈 돌아가고 하는 거 보셨냐고. 못 봤잖아. 아는 것만 얘기하자고. 아는 것만. 네. 이거를 그렇게 확대 해석하면 안 돼요. 네. 네? 자, 이 얘네들이 외인이 뭐냐면요. 외인이 요거는 어디가 있냐면요. 자, 보통은 미국에서 많이 삽니다. 보통은 그래요. 그 다음에 미국의 자회사들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홍콩에 있고 싱가포르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요. 영국. 물론 유럽에서도 기관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게 그 다음에 영국에서 사는데 이 미국 자금이 제일 크죠. 근데 미국 자금 중에서도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자금은 작아요. 이 미국의 회사가 ABC라는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자회사들이나 지사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많이 있어서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을 거래를 많이 해요. 네. 영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영국에서도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 미국에 어떤 회사들이 사느냐? 기관들은요 보통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관들이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네. 보통은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면 롱텀 펀드하고 헤지 펀드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요거를 짧게 얘기해야 되는데 길어질 것 같아. 나 참. 이 롱텀 펀드는 뮤추얼 펀드라고도 보통 그러고요. 그 다음에 헤지 펀드는 롱하고 숏을 같이 치는 펀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뭐냐? 얘네들이 누구냐면요. 이거예요. 자산운용사인데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유학 가서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한 데가 이런 데예요. 개인 거기에 있는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가 결정하고 공부해서 사는 거예요.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패시브하고 또 액티브가 있어요. 그 펀드 중에서. 그러니까 복잡하죠. 벌써 복잡해. 패시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거냐? 요거는 한국 시장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사는 거고요. 액티브 펀드는 뭐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주식 사듯이 주식을 골라서 사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결정할 거 아니에요. 어떤 결정을 하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잘 보세요. 오늘 이제 외국인이 많이 사니까 말씀드리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이만큼 있어요, 돈이. 그러면 이만큼은 선진국 회사를 사요. 영국 회사, 프랑스 회사, 독일 회사, 미국 회사를 제일 많이 사겠죠. 미국 회사, 일본 회사, 싱가포르 회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선진국 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약간 기분 나빠요, 사실. 이스라엘이 뭐라고. 예. 우리나라보다 뭐 선진국인가? 어쨌든. 그 다음에 요만큼이 이제 프론티어를 사고 개도국을 사고 요게 이제 중진국 지수 사는데 여기에 한국이 들어가 있는데 중국이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여기에 한국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국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중국이고. 요만큼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요만큼을 사는데 요만큼을 살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살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그레이드가 뭐냐면 오버웨이트를 하느냐 뉴트럴로 가느냐 언더웨이트로 가느냐 많이 사느냐 중립이냐 아니면 중립 이하냐 요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산운용사에서. 미팅을 하든 뭐 개인이 결정하든 사장이 결정하든 아니면은 상무님이 결정하든 야 한국 앞으로 좋을 것 같아 오버웨이트 해. 이런 뜻은 네가 여태까지 평균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1,000억어치의 한국 주식을 들고 있는데 오버웨이트에서 1,300억까지는 살 수 있어. 2,000억은 못 사고. 네. 예를 든 거예요. 그걸 오버웨이트. 뉴트럴은 야 전 세계를 나눴을 때 한국 얼마 들어가는 게 적당한 거야? 1,000억이요. 그럼 1,000억어치 사. 야 한국 안 좋아. 분위기 되게 안 좋아. 언더웨이트 해. 그럼 다 파는 게 아니라 1,000억에서 좀 빠지는 800억어치만 사는 거예요.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버웨이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오버웨이트를 할까요? 갑자기. 기관은 그렇다고 치고 왜 외국인들이 요즘에 들어와서 좀 사네? 3,300도 오늘 뚫었네? 3,307이네?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왜 살까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왜 살까?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은 주식을 팔아야 될 땐가 사야 될 땐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중간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으시고요. 왜 사는지, 그 다음에 우리의 전략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종목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또 심심하실까봐 종목을 한번 또 말씀드릴 거예요. 강달러가 아니라 약달러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거 아닐까요? 유리지님? 네. 그러면 종목을 얘기 안 하면 여러분들이 심심해 하니까 또 종목을 얘기해야죠. 자, 그러면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왜 질문들을 안 하죠? 네. 나 종목 얘기할 거라니까요. 얘기하는데 막 질문도 하고 막 해야지. 그래야지 재밌지. 네. 아닌가? 네. 아닌가 봐요. 네. 그러면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저께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저께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내가 한번 여기다 한번 내가 여기 보여드릴게. 예. 맨날 일은 있지. 예. 항상 있지 일은. 예. 근데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시장을 크게 멋있게 그 다음에 해안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봐야 되잖아요. 예. 오늘 뭐가 올라가네. 이게 무슨 5일선을 지났으니까 이거 이제 좋겠네. 예.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냥 거기 머물게 되지 않을까요? 예. 어저께 여기 어디 갔어? 왜 없어졌어? 오라클이 아까 22%막 갔는데 27% 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왜 이거 왜 안 보여줘? 뭐야 이거? 응? 이 컴퓨터 꺼졌나 봐. 다시. 참나. 자, 오라클 가보겠습니다. 근데 오라클 가봤자 다 아시니까 벌써. 예. 자, 오라클 가보면 네, 오라클 가보면 29%, 30% 가까이 올랐어요. 시간 외로. 오라클이 왜 올랐습니까? 한 줄로 얘기하면 오라클이 왜 올랐어요? 두 줄로 얘기하면 어떻고? 한 줄로 얘기하면 오라클이 왜 올랐어요? 오라클은 다음 분기에 굉장히 실적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올랐어요. 두 줄로 얘기하면 오라클은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분야에서 엄청나게 큰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가 뭡니까? 내가 데이터 센터에 잠깐만. 내가 데이터 센터에 소위 엔비디아 GPU를 많이 사놔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클라우드를 활용해라.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없어요. 네. 데이터 센터가 없다니까? 데이터 센터를 좀 많이 지어야 되는데 요번에 그 정부에서도 그 하정우 수석 있잖아요. 하정우 수석. 그 영화배우 하정우 말고 네이버에 있었던 요번에 청와대에 입성한 하정우 수석, AI 수석인 하정우 수석이 GPU를 많이 사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기업들이 활용하게끔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직접 들었어요. 예.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데이터 센터가 있나요? 누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우리나라에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있어요 도대체?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 나는 우리나라에 무슨 뭐 어디에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뭐 충청도 어디에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는데 전력이 모자라서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데이터 센터를 여기저기 많이 질 거예요. 이런 걸 잘 못 들어봤어요. 있겠죠. 데이터 센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데이터 센터를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카오 있죠. 그 옛날 데이터 센터 아니에요? 네카오가 있는 거? 거기에 뭐 GPU가 다 들어가 있고 뭐 그래요? 아니죠. 네카오 있죠. 있을 거예요. 네, 당연히 있죠. 그거 가지고 되나? 그래서 제가 종목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저는요, 약간 좋은 종목을 남들이 안 볼 때 찾는 거를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막 올라갈 때 막 쫓아가는 그런 성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돈을 좀 천천히 벌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리진님, SK에서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이렇게 발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보통 요즘의 느낌은 어떠냐면요. 요즘 한 지난 3년 동안을 보면 이런 뉴스가 한 1000개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는 한 1000개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뉴스가 어디 데이터 센터 짓는다, 뭐 GPU를 수입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가끔씩 저런 거 있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 종목을 왜 미국이 그러니까요. 왜 미국이 이 시장이 아까 어떤 얘기를 했죠? 시장이 미국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왜 우리나라 시장을 왜 사고 있고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CLSA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거는 한 5분 있다가 드리고 그 중간에 여러분들이 심심하시니까 요런 종목 한번 우리 공부해 볼까요? 하면서 공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종목 좀 보여주세요. 네. KINX. KINX. 얘네 뭐 하는 회사입니까?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회사예요. 최근에는 과천 데이터 센터 아주 최근은 아니야. 1년 전까지는 과천 데이터 센터를 지었어. 그래서 과거의 매출액 대비 3.5배 달하는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캐파가 있어요. 달성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제 생각엔. 그래서 이 과천 데이터 센터 서울에서 가까운 굉장히 프레셔스한 여기서 이제 프레셔스를 굉장히 귀하죠. 네, 약간 네. 그래서 KINX를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거예요. 공공금융 민감 부분이 클라우드 전환을 진행을 빨리 해야 되고 멀티 클라우드로 운영할 이 회사 죄송합니다. 데이터 센터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 서로 회사 간 그 IDC라고 그러는데 고속 회선을 서비스도 제공하고 하는 회사가 KINX라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기업 개요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제가 가져왔는데 읽어볼게요. 자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기 어렵거나 효율적인 클라우드 환경을 원하는 데이터 센터 수요자가 비용을 지불해서 얻은 서버와 장비를 보관 관리해주고 인터넷 회선을 연결, 기타 장비 임대를 해주는 곳이다. 대략적으로 이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 KINX의 실적을 보면 심심해요. 네. 갑자기 확 턴어라운드 해야지 주식이 갈 맛도 있는데 심심합니다. 올해 220억, 내년 324억, 내년 394억. 매년 이렇게 성장을 해요. 이거보다 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천 데이터 센터가 지은 지 1년뿐이 안 되고 지금 이게 채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실적은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 보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이런 회사가 존재한다. 라는 것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KINX는 매도의 추천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회사가 있구나. 야, 그거 좀 신기한 회사네. 공부 같이 한번 해봐야겠다. 요거 한번 오늘 회사 갔다 와서 저녁 먹고 좀 컴퓨터에 앉아서 한 2시간 정도만 공부해볼까? 어떤 회사인가? 그런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종목을 하나 말씀드렸고 이제는 아까 이제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외국인은 누구냐? 뭐 하는 애들이냐? 똑같죠. 네. 뭐 시골에서 태어나서 여기 시골이라는 건 뭐 텍사스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졸업을 해가지고 뉴욕에 있는 헤지펀드에 취직을 해서 자금을 회사로부터 받아서 그걸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이렇게 보면 밑에 여기 보이세요? 여기 메릴 린치, 모간 서울 이렇게 보이죠?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이 메릴 린치, 모간 서울은요 창구에 불과한 거예요. 창구. 그러니까 메릴 린치가 사는 게 아니에요. 메릴 린치 창구를 통해서
자산운용사 어떤 사람이 사는 거죠. 누군지 모르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알긴 알죠. 주문을 받은 트레이더는 알죠. 그렇지만 그걸 말하지 않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한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예. 모간 서울. JP 모간 서울 지점이란 얘기예요. 요거는. 그럼 모간 서울이 뭘 사느냐? 그 증권회사가 아니요. 증권회사 창구를 통해서 모간 서울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뉴욕이나 런던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스위스나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UAE나 쿠웨이트나 이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모간 서울을 통해서. 네. 메릴 린치가 사는 게 아니라 메릴 린치는 창구. 네, 창구. 창구 그냥. 주문 넣어주는 사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인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 이러면서. 그러면 여기 보세요. 메릴 린치에서 지금 보면 몇만 주 사고 있습니까? 152만 주 사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메릴 린치를 통해서 사는 152만 주가 하나의 자산운용사입니까? 두 개의 자산운용사입니까? 세 개의 자산운용사입니까?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아마도 그냥 때려 맞춰보면 몇 개의 자산운용사가 같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한 기관이 사는 게 아니라 아마도. 네, 창구를 통해 아마도. 어디서 사냐? 그건 몰라요. 메릴 린치를 통해서 들어왔을 뿐이지 이 사람이 영국에 있는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스코티시 위도우인지 블랙록인지 미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캐피탈인지 피델리티인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몰라요. 그건 언제 알 수 있냐고요? 알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5% 이상 그 회사를 사서 예를 들어서 공시를 냈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공시. 그때만 아는 거예요. 개인들은. 아 그리고 남들도 몰라요. 그거 뭐 알 수가 없죠. 그럼 예를 들어서 형에 가면 다트에 가면 KNX에 좀 본 거예요. 그러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여기 보이죠. 요 찍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5%가 넘어야지. 그럼 누구냐? 발행 회사가 아니고 대량 보유. 이거 뭐냐? 보세요 여기. 요즘 여기 보세요. 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 LLC. 미리 캐피탈이라는 회사 자산운용사가 산 거예요. 어디에 있는 데냐? 이 회사가 보스턴에 있는 회사예요. 보스턴에. 네. 보스턴에 있는 회사가 사장은 대주주는 벤자민 G 그리피스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밑에 펀드 이름이 뭐냐? 미리 스트래테직, 미리 전략 이머징 마켓 펀드 LP라는 펀드가 산 거예요. 이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회사. 이걸 약간 의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말로 해보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사가 운용하고 있는 미래에셋 이머징 마켓 펀드라는 펀드를 통해서 5% 이상 이렇게 샀구나. 네, 비율 1% 세부 변동 내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샀구나. 장내 매수를 했구나. 라는 거예요. 장내 매수를 했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시돼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미리 캐피탈 에셋 매니지먼트 어딨냐? 어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보스턴에 있지. 거기서 어떤 펀드 매니저냐? 그건 모르죠. 거기에 직원이 이제 결정해서 자기가 분석을 해서 샀겠죠. 뻔하게
공부 열심히 한 모범생이 월급 많이 받는 모범생, 여러분들 아들, 딸이 미국에서 유학 가가지고 공부해서 거기에 취직해서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교포들도 꽤 많아요. 교포들도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랑 옛날에 갔는데 3살 때 갔는데 뭐 한국말 잘 못하고 3살 때 가서 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한국 사람이고 손흥민을 응원하면서 보스턴에 취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가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거죠. 그냥 순수 외국인이에요. 왜냐? 그 사람은 교포고 자기는 그냥 보스턴에 있는 아주 좋은 자산운용사에 취직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검은 머리 외국인? 그게 무슨 뜻이야? 왜? 네,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이제 좀 아셨어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긴 해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비타민C가 몸에 좋은데 비타민C 많이 먹으면 암에 걸려서 죽어. 나 죽는 사람 봤어.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있겠죠. 비타민C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도 있겠죠. 1억 명에 1명 정도.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셨어요? 외국인은 똑같다 우리랑. 근데 그들만이 선정하는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우리랑. 다를 수 있죠. 네, 우리나라는 나는 고구마를 좋아하고 쟤네들은 감자를 좋아할 수 있죠. 네. 어떤 외국인은 감자, 고구마 다 그 탄수화물에서 안 좋아할 수 있죠. 난 채소만 먹는다 이럴 수도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조금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얘기해도 또 지금 몇 분 남았어요? 7분뿐이 안 남았어요? 네, 맥스무스 리언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또 질문들 해보세요. 있으면.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없으시면 안 해도 돼요. 네. 저 여기 이거 다친 거 왜 그러냐고요? 이거 교통사고 나가지고 여기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그 외과 가가지고 이렇게 꼬맸고 피가 막 줄줄 났는데 뭐 아주 크게 시리어스하게 다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컨디션은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꼬매고 이러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열심히 그간 우리 저 고객들을 위해서 계속 얘기했던 몇 개월 됐죠? 좀 오래됐나? 토모큐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야, 이거 100% 수익률 내기 어렵네. 100% 넘었나? 넘은 사람도 있겠지만 요거를 요거 한 300% 수익률 내고 싶습니다. 제 고객들을 위해서. 네, 그래서 어제 방송을 못했어요. 아침에 그 수술은 아니지만 뭐 그것도 수술이죠. 이렇게 꼬맸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꼬맸으니까 수술은 수술인데 얼굴이 좀 부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좀 얼굴도 붓고 멍도 좀 이렇게 멍이라기보다도 하여튼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하루 쉬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케어젠이에요. 케어젠. 야, 케어젠인데 토모큐브는 뭐 수조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토모큐브는 또 내일 얘기할게요. 예. 맨날 얘기해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케어젠은 뭐냐면 케어젠 이거 아세요? 요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제가 좋아한다고 그래서 주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예, 잘 가는 것도 있고 못 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케어제는 실적이 좀 엄청나죠. 마진이 40~50% 돼요. 영업 마진이. 예, 그런데 요즘에 그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뭐 캐나다, 멕시코, 태국. 그래서 한 얼마 받았나? 3천억 이상 또 받은 것 같은데 수주를. 그리고 그 눈 있잖아요. 황변변성이라고 그러네요. 그 눈 약도 지금 만들고 있고.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통해서 저도 이제 마운자로를 여기에 좀 맞고 그랬는데 1년 전 얘기예요. 근데 요새 마운자로가 또 뭐 없대매요. 하도 사람들이 사가서. 그런데 GLP-1이거든요. 그게 GLP-1인데 뭐 잘 아시죠? GLP 다시 우리나라는 다시라고 그러지. 1이라는 요 성분을 가지고 살을 빼는 건데 요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주사로 맞는 거 첫 번째 불편해. 두 번째 마운자로나 위고비나 맞으면 매스꺼워요. 약간 구역질도 나. 그게 이제 그거야 부작용이야. 예, 장도 좀 운동이 잘 안 되고. 가장 나쁜 건 뭐냐면 저거예요. 근손실이 있어. 근육까지 같이 빠져. 난 그건 아니라고 봐. 아니, 나도 맞아 봤지만. 그리고 굉장히 좋지만 좋다고 그럴게요. 혈당도 나주고 다 좋은데 요거를 건강식품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대박이 날 초입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과거의 파마 리서치 같은 느낌. 이 제 느낌이에요. 뭐 제 느낌이 뭐 항상 맞습니까? 예. 제 느낌이 항상 맞진 않는데 어쨌든 제 느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파마 리서치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요거가 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파마 리서치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렇게 움직였죠. 그래서 그러면 케어제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약간 요런 느낌. 지금 21만 원이죠? 지금 얼마예요? 70만 원이고. 지금 70만 원 아니지? 62만 원. 그래서 코글루타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R이에요. 글루타이드. 아유 어렵다. 이거 어려워. 코글루타이드. 요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매수 매도의 추천은 안 합니다. 네. 공부해 보시라. 코글루타이드에서. 네. 그렇죠. 마운자로 3일차인데 전혀 부작용이 없죠. 예, 부작용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다른데 근손실은 있어요. 그거는 뭐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니까. 네. 근손실은 없어요. 근손실은 있어요. 근손실은. 다운님. 네. 그래서 마운자로는 전 언제 맞았냐면요. 일본에서 들여와가지고 1년 전에 맞았어요. 1년 더 됐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마운자로를 갖다가 맞았어요. 좋아해요. 네. 아주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근손실이 있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사람마다 틀리죠. 그런데 이 코글루타이드는 지금 정상인을 위해서 200명 대상으로 해서 임상을 2번째 하고 있어요. 금방 나와요. 이거 정상인을 대상으로 해서요. 정상인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왜 배만 뻘떡 나온 마른 비만 같은 사람들 있죠. 원래 비만은
이미 임상을 했어요. 인도에서. 원래 진짜 살찐 사람들은. 지금은 약간 마른 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200명. 그것도 임상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9월이죠. 한 달 안에 제 생각엔 한 달 안에 인도에서 팔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를. 몇 군데 수출을 했어요. 멕시코, 캐나다, 레바논, 인디아는 인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퍼질 겁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FDA에 신청했고, 근데 FDA 신청하는 게 얘네들은 골 때리죠. 얘네는 건강식품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몇 개월 안 걸려요. 네, 건강식품입니다. 약 아니고. 지금 몇 분이에요? 21분이죠. 끝났네. 그래서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이냐, 뭐 하는 사람들이냐, 왜 저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도대체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그 사이에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렸고 제가 보는 종목들이 이런 거 있는데 참 재밌다. 한번 보시라. 그래서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KINX랑 케어젠 같은 정도.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여기에 반창고를 붙였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보이는 모습이 별로라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화면에 나오면 멋있게 나와야 되지 보는 사람도 좀 불편 없이 보는데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여기 좀 꼬맸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내일 같은 시간 11시 20분에 또 뵙도록 하는데 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최성민 쪽으로 해서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빅샷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자, 감사드립니다.